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 이제 뭐냐면 이게 업체에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 이제 이미지를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고 싶다. 예, 그래서 우리 제품도 이렇게 찍어 달라. 예, 이런 내용이어서 요거를 이제 제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톤은 베이지 컬러가 좋다고, 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연출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보는 뷰 상당히 정확하게 적어놨고, 이 정도 톤 중에서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줘서 이제 저도 여기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가장 걸맞는 톤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촬영할 제품은 레퍼런스에서 한번 보셨지만 이제 실제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행인 거는 제품이 좀 촬영하기가 좀 쉬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빛 번짐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매트해서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요런 데가 보통 막 금박으로 되어 있으면 촬영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금박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촬영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제품 촬영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상자 촬영하실 때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뚜껑 딱 닫았을 때 여기가 공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붙이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촬영하려고 지금 방금 세팅을 마쳤는데요. 눕기 세팅은 제가 이제 좀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소프트박스가 달려있는 이 조명이 메인 조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조명의 광량을 7.0으로 세팅했고, 뒤에 백라이트가 오는 소프트박스를 이제 6.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한 스탑 차이가 나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지금 모델링을 켜놓은 이유가 촬영할 때 이제 백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좀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는 모델링을 꺼놓고 이제 앞에 있는 조명만 모델링을 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품 찍을 때, 특히 밝은 제품 찍을 때는 항상 이렇게 경계선 라인을 좀 이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블랙을 이제 오른쪽 왼쪽 두 군데 잡아놨고요. 요거 이제 촬영하면서 조금 더 제가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 같은 경우는 제품보다 조명을 좀 더 아래로 내리고 싶어 가지고 큐브를 통해서 올려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단상자도 여기다 그대로 올려놓고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딱 카메라와 제품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자를 하나 올려놓고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팅이 이제 반사판. 네, 조명이 오는 반대편에서 그 반사판까지 놔주시면 네,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촬영을 해 볼 거고요. 좋습니다. 네, 이제 정면 촬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청사항에서 측면과 후면도 찍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 위에서 그대로 제품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의 정면, 측면, 후면이 촬영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단상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상자 여기 뜨는 부분은 테이프로 막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양면 테이프는 편한 거 아무거나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이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서 사진 촬영이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과 약간 45도 컷, 네, 그리고 뒷면 이렇게 세 가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품 제형 컷을 찍어 볼 텐데요. 지금 저희 제품이 이제 내용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찍기 위해서 투명한 좀 아크릴 하나 준비했고요. 아크릴 위에
이제 한 3펌프 정도 짜서 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앵글을 조금 낮춰서 제형의 질감을 조금 더 살리는 것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형 컷까지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저희가 촬영한 제형은 좀 어느 정도의 점성과 그 다음에 너무 흐르지 않아서 사실 그냥 짜자마자 모양이 잡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간혹 이 제형 중에 뭐 크림형이라든가 뭐 립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물 자체가 너무 묽은 제형 같은 경우는 그 제형 할 때 모양 잡는 것도 좀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촬영할 거는 아까 이미지 컷의 첫 번째 레퍼런스인 이 공중에 띄워놓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촬영입니다. 이런 암에다가 낚싯줄로 걸거나 이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품을 공중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처음에 요청하실 때 이런 컷을 요청하시면 혹시 그 내용물 없이 이렇게 이제 케이스만 있는 게 있으면 달라고 좀 요청하셔서 촬영을 한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물을 어딘가에다 이제 다 따라내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레퍼런스를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낚싯줄로 묶어놨는데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까봐 왜 안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품이 이렇게 이제 처지게 되면 모양이 따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낚시의 장점은 아무래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지우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렇게 덜렁덜렁 걸려있고 매달려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낚싯줄 말고 간단한 방법이, 견고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쫄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해서 이제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테이프는 좀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를 쓰면 좋겠죠. 손으로 잡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그만큼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미지 컷으로는 이제 두 번째 레퍼런스 컷인데요. 조금 이제 세팅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촬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해놨고, 촬영할 때는 제가 여기를 잘라서 촬영을 할 건데, 높이가 이제 좀 높아야 되다 보니까 밑에 단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세팅은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업체에서 이제 요청한 델핀이라는 꽃을 놓고 세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꽃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테스트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보고 나서 꽃을 어디에다 이제 세팅을 해야 될지 테스트 촬영한 이미지를 놓고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촬영에서 노출값 등등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꽃을 한번 세팅을 할 텐데요. 이제 우선 이제 이렇게 생긴 꽃이 델피늄이라는 꽃이고, 이 꽃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꽃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제품과 같이 놓을 만큼만 딱 잘라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꽃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이파리들이 나중에 상당히 좀 검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뜯어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꽃을 놓으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세우다 보면 저 꽃이 막 이제 이렇게 기대서 세우게 되거든요. 네, 원치 않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꽃을 꽂아놓고 고정을 해주는 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꽃을 세팅해서 제품 촬영을 할 때 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품 뒤쪽으로 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까지 이제 꽃 세팅까지 되게 되어졌습니다.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꽃이 조금 높이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좀 높이를 이 정도를 높게 꽃을 잘랐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제 하나 받침대를 놔서 그 위로 올려서 높이를 좀 높여봤습니다. 이게 꽂힘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컨셉이 그림자를 활용한 자연광 느낌의 사진을 좀 원하는 거여서 그 느낌을 좀 연출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순간광을 활용하지 않고 지속광을 좀 활용해서 그림자 상태나 느낌을 좀 정확히 좀 보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위치를 좀 어느 정도 잡아놨고요. 지속광을 이렇게 좀 다른 액세서리를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이 좀 강하게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거에 색지를 좀 말아 놓은 건데요. 이 색지를 이렇게 이제 기둥처럼 이런 식으로 세워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이 좀 투명한 제품이면 그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뒤쪽에 그림자에 빛이 있으면서 좀 생글생글 이쁘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제품이 아니어서 다른 유리를 이용해서 그 느낌을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놨을 때 바닥에 이 유리의 지금 결에 따라서 그 느낌이 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결로 제품의 좀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반사판을 하나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천 위에 제품을 올려놓고 촬영을 할 텐데요. 아까 이제 레퍼런스의 흰색 천이었다가 이제 제가 조금 다른 톤이 있는 천으로 바꾸자고 했던 천이 요 색깔의 천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무래도 좀 제품이 이렇게 이제 흰색 위에 이제 뚜껑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질 것 같아서 색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천들이 사실 우리가 넓게 촬영해야 될 때는 이제 사실 막 다리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제품이 올라갈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천을 다리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이렇게 눕히게 되면 제품이 끝도 없이 주저앉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유리 큐브를 이용해서 천 밑으로 좀 숨겨가지고 네, 제품이 이렇게 완전히 눕지 않고 비스듬히 기댈 수 있게 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디테일한 세팅은 좀 잡아주고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이 좀 되어졌고요. 이대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속광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AV 모드로 촬영하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조리개 값을 바꿔가면서 그 아웃포커스 느낌을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리개 값을 뭐 한 2.8하고 6.3 정도로 좀 두 가지로 촬영을 해 봤는데요. 그 레퍼런스에서 원하는 촬영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는 좀 빛얼룩을 줘서 추가 촬영을 좀 해보고 업체에서는 좀 이런 건 어떤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좀 얼룩을 한번 줘보세요. 이 유리병이 제품과 가까워질수록 얼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면서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앵글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게.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지속광으로 촬영을 하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 컷이 될 것 같은데요. 강한 콘트라스트를 좀 이용해서 이제 화이트 바닥과 그리고 이제 뒷 배경을 백을 블랙으로 만들어서 하는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업체에서 원했던 그 이미지는 제품을 좀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좀 비틀어서 촬영하기를 좀 원했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크게 고생하기 싫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바닥에 놓을 제품 하나 붙여가지고 먼저 기준점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 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촬영할 위치에서 잘 보셔서 로고가 혹시 너무나 아래로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좀 아래로 많이 꺾인 것 같아서 위치를 잡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여기다 이렇게 올릴 건데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해버리면 중간에 이 뜨는 위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뒤로 붙인 다음에 조금 기대는 식으로 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촬영할 위치에서 한번 봐주세요. 촬영할 위치에서 보니까 앞에 있는 제품이 아래로 너무 누워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느낌이 난 것 같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뒷백 부분이 완전히 블랙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거보다 더 뒤쪽을 블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갓을 활용할 건데요. 갓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빛이 더 멀리 가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허니컴까지 활용할 거예요. 허니컴까지 활용해서 빛을 더 퍼지지 않고 모아줘서 이제 좀 상당히 콘트라스트 있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허니컴까지 장착을 했더니 빛이 확실히 퍼지지 않고 제품에만 좀 집중되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배경 부분은 정말 거의 블랙에 가까운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컨셉 사진이 될 텐데요. 비누 거품을 좀 이용한 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복잡한 촬영을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고 제품이 많이 손상될 수 있는 촬영을 가장 마지막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촬영을 빼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세팅을 해놨고요. 색지랑 그리고 제품이랑 놔뒀고요. 여기 이제 비누 거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비누방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그 하얀색 비누 거품이 사실 뭐 비누를 문질러서 아니면은 뭐 샴푸를 물에 풀어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상당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요거 이제 손세정제. 요거 이렇게 누르면 하얗게 거품 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거품을 바로 촬영에 사용할 거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통 가지고 노는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비누방울이 나오는 요걸 활용해서 비누방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누방울은 나중에 컨트롤이 정말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컷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정확히 고정을 해 놓고 비누방울을 불어가면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원하는 비누방울만 따서 이렇게 합성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비누 거품 불어주세요. 네, 라스트. 오케이. 네, 오늘 이제 촬영을 좀 잘 마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그 제가 촬영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좀 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컨셉마다 그 포인트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좀 촬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